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래 제가 특별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식이요법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걸 보고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이 생각이 나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던 차였는데, 그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그 대부분의 식이요법들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좀 채식을 활용한다거나 식물성 소재를 활용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소개시켜 드릴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자칫하면은 농약을 잘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부러 좀 과하게, 남들보다 좀 과하게 식물성 소재를 썼는데 그 과정에서 농약만 잔뜩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종류의 식이요법을 설명을 드리든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이 정확한 과일 야채 세척법이란 주제로 한번 그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일 야채 세척법, 농약을 제거하는 현재 나와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세척법을 한번 오늘 알려드리려고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많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한 내용은 잘 안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면은 그게 내용이 정확하냐 아니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을만 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주 제가 그냥 연구 보고까지, 실험 데이터까지 가지고 와서 아주 정확한 내용을 좀 대부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도 있고 그럴 텐데 좀,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또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제가 직업적으로도 약재 세척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분들 같은 분들의 약을 만들 때는 제가 엄청 특히나 이 농약 문제를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심지어 그 제 환자들의 약 처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야간에 당직을 서거나 이럴 때 보통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제 환자들 약재를 제 손으로 다 씻어서 다리는 것까지 다 제가 직접 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물론 거기 탕전실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직원분도 계셨지만 제가 좀 그분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아서 저는 더 완벽하게 제거하고 싶어서 그때 좀 그렇게까지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관련된 연구 통계랑 실험 데이터까지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농약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다 노하우가 담긴 방송이 될 테니까 한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들어보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걱정을 특히 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제가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이제 채소랑 야채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샐러드도 즐겨 드시고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보기는 좋은데 과연 저거 제대로 씻어서 드시는 건지 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곰팡이 방송도 드렸듯이 이게 좀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좀 이렇게 좀 터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좋다니까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양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야채 양을 많이 먹고 하는데 자칫하면은 오히려 농약 제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게 좋다고 먹었는데 더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제가 막상 어떤 식이요법을 알려드렸는데 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무래도 이 방송 먼저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이 야채 세척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렇게 실험적으로도요, 일반적으로 이런 농약 문제가요, 그 과일 야채 쪽은 농약 문제가 좀 있어요. 우려되는 게, 보통 이런 중금속이나 웬만한 독소는 고등동물로 올라갈수록 생물 농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먹이 사슬의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농축 정도가 심해져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게 오히려 중금속이나 이런 문제는 더 심한데, 유일하게 식물성 소재가 문제가 이런 동물성 소재보다 심한 게 있는 게 바로 농약이에요. 그래서 농약은 식물성 소재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자는 게 오늘 방송 취지고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른데 조사마다 대략적인 연구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접하게 되는 과채류의 대부분의 한 10%에서 20% 정도에는 잔류농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2에서 5%는 허용 기준치 초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깻잎, 상추같이 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이파리 채소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 세척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세척법 말고 잘 모르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50도씨 세척법이라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모 방송에서 소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채소소생법, 야채소생법 뭐 이런 이름으로 죽은 야채를 살려내는 그런 거를 해서 막 게스트들이 막 탄성을 자아내고 그랬던 방송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 이 방송을 보고 근데 그때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50도씨 세척법 내용을 좀 자세히 이 스티밍 조리기술연구회라고 하는 이분이 계시는 이 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50도씨 세척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일본어로 되어 있던 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요즘은 또 사이트 번역이 잘 되니까
한번 번역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발견 경위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원래 이분이 여기가 이제 이름이 그렇잖아요. 스티밍 조리기술 연구회라 그래서 이렇게 스팀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냐,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양가가 좋아지냐, 그런 걸 연구하던 곳인데, 여기서 우연히 이렇게 야채나 과일을 가지고 50도씨 정도를 가지고 스티밍을 했더니 이상하게 야채랑 과일들이 신선도가 확 올라가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다 이렇게 시들시들했던 야채들이 50도씨에 스팀을 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신선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보관을 하는데도 보존 기간도 길어지고, 알고 보니까 농약까지도 더 효과적으로 잘 제거가 되더라 하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이게 50도씨 세척의 기적이라고 이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책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데 와서 방송도 하시고 그랬던 건데,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은 저 일상적으로 이런 야채 씻을 때 미지근한 물 이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다시 조사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50도씨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말 미지근한 물, 50도씨의 물을 잘 이용하면요, 그 눅눅했던 야채들 있잖아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서 이렇게 시들시들한 야채들이 50도씨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정말 거의 신선한 야채 새로 사온 것처럼 파릇파릇해지고 다시 이렇게 생기가 생겨요. 엄청 탄탄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아실만한 부분인데, 그리고 심지어 농약도 잘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루틴하게 보통 이렇게 50도씨 세척물을 이용하는데, 자세히 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50도씨 온술 구비를 하고요. 굉장히 쉬워요. 거기다 이제 야채를 담그는 거예요. 물에다 담궈 놓는데,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그냥 대략 한 20초 정도 담궈 놓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20초 정도 담궈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척을 하고, 뭐 이걸 이 과정을 한 3번, 4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온수가 42도에서 43도 정도까지 이하로 내려가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45도에서 50도 사이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은데, 가급적 50도 맞춰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설프게 미지근한 물이 되면은 그게 오히려 세균 증식에 우려가 있고 제대로 효과가 없고 그런가 봐요. 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하니까 가급적 50도씨에 맞추라 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50도씨로 세척을 하면은 야채가 놀랍도록 신선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그리고 되살아나고 그 보존 기간도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히트쇼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50도씨에서 조금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직 내로 수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면서 이렇게 다시 생기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50도씨 물이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쉽죠. 그냥 50도씨 물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담가 놓다가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을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에 보통 이렇게 염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염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뜨거운 물을 틀 경우에 이 수돗물에서 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게 염소랑 반응하면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미지근한 물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찬물로 씻는 것보다 이 트리할로메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뜨거운 물을 쓸 때,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만들 때 수돗물에 있는 뜨거운 물을 그대로 활용하지 말고 그냥 찬물로 다 받은 다음에 이런 정수기 물로 한번 걸러서 정수물을 끓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맞춰서 50도씨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경우는 뭐 정수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저희 집은 이제 브리타 정수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브리타 정수기를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 예, 제가 참고로 이 브리타 정수기를 쓰는 이유는 알아보니까 정수기 구조상 그 안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생기기가 너무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이슈화 된 적도 있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브리타 정수기가 그나마 계속 필터 교체도 쉬우면서 그나마 좀 위생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세척도 용이하고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의외로 정수도 굉장히 잘 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브리타 정수기를 그냥 택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뜨거운 물을 섞어서 50도씨 물을 만드셔도 되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거 언제 야채 씻는데 언제 그거 끓이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게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여기서 대안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집에 이렇게 연수기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신 분들 계신가요? 싱크대에. 저희 집도 싱크대 연수기가 있는데, 이런 연수기들 중에 염소 제거가 잘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굉장히 제품이 다양해요. 제가 뭐 여기 있는 제품들을 특정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하고, 제가 이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좋은 제품인지는 몰라서, 아무튼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이런 싱크대 연수기들 중에서 염소 제거가 되는 걸 활용하시면은 염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트셔도 트리할로메탄 같은 문제가 덜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싱크대에서 따로 끓이지 않더라도 따뜻한 물을 받아서 50도씨 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훨씬 간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수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참에 한번 연수기 장만하셔서 이렇게 설치해 보시면 간단하거든요.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녹물도 제거도 되고 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은 아까 그 일본 사이트에서 말했던 트리할로메탄의 우려는 줄일 수 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50도씨 물을 만드시라. 가급적이면 이런 온도계 하나 구비하셔서, 왜냐하면 이 온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50도에 딱 맞을 때 제일 효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온도계까지 맞추진 않았는데 손가락으로 그냥 대충 느낌으로 해서 찾았었는데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해야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50도씨 물을 정확하게 만들수록 좋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온도계를 해서 50도씨 물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과일이나 야채에 있는 효소가 파괴되니까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 너무 내려가면은 이렇게 효과도 없으면서 자칫하면 미생물이 번식하니까 추천드리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50도씨 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리고 씻는 방법은 간단하죠. 한 20초 정도 담궈 놓으라고, 네, 그렇게 씻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실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요, 이런 일반적인 이파리 채소류는 거의 다 25에서 20초 씻는 게 맞는데, 좀 딱딱한 것들 있잖아요. 브로콜리라던가 뭐 감자, 호박, 고구마 이런 거, 토마토 이런 거, 오이 이런 것들은 보통 한 2, 3분 정도 담궈 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좀 딱딱한 것들은 2, 3분 담궈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좀 시들시들하던 상추를 넣어 보면은 50도씨 물에 넣으면 이렇게 생생해져요. 네. 이게 일단 이것만 해도 굉장히 먹는데 일단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식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선한 야채를 먹는 것 같이 되거든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항상 저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좀 느껴지시는 게 있지 않아요? 50도씨 물을 민간에서 좀 음양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을 몸에 좋다고. 근데 사람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세포 내로 수분이 잘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흡수가 좋고, 세포 내로 수분이 잘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난다. 세포 생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아마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직관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확실히 50도씨 물 정도로 드시면 도움이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네. 역시 미지근한 물이 좋긴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혹시나 자료가 있다면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안 찾아도 좀 직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지금 알려드린 이 50도씨 세척법은 50도씨 물에다가 이파리 채소는 한 10에서 20초, 딱딱한 채소나 과일은 2, 3분 담궈서 세척하는 방법이다. 신선도도 올라가고 보관도도 올라가고 농약도 잘 제거가 된다. 이 부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는 것보다는 당연히 물을 받아서 담궈 놓고 씻는 게 더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당연하죠. 농약이라는 게 이제 묻어있는 성분이 고여있는 물에 놨을 때 용매에 이렇게 녹아나오는 거기 때문에 흐르는 물보다는 그냥 잘 녹아나올 수 있게 그냥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물론 흙이나 이런 이물질이나 뭐 벌레나 이런 걸 제거하기에는 흐르는 물이 유리한 건데, 용해되어야 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두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흐르는 물보다는 물에 담궈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이것도. 그리고 추가로 또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이건 또 다른 연구에 나오는 건데 50초당 3회 세척을 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정리드리면 50초 3회 세척이 가장 안정적이었다. 물론 그 이상 세척을 하면 더 좋겠는데, 이 연구가 근데 여기서 10초, 30초, 50초 가지고 한 연구라서 이렇게 나온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더 노출이 오래될수록 용매가 잘 녹아나오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좋겠죠. 근데 무작정 너무 길어지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너무 식재료가 눅눅해지니까 그렇게 하진 않는 거죠. 맥시멈 한 5분 정도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50초 이상은 하면 좋겠다. 한 3회 정도 세척하면 좋겠다. 정리가 돼요. 일반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또 다른 연구 하나 살펴보면은 이렇게 물의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효과적이다. 당연하죠. 용매가 많을수록 당연히 더 잘 녹아 나오는 거죠. 농약이.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을수록 물의 양을, 내가 재료가 많다면은 물의 양을 좀 많이 해서 거기다 담궈 놓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이 연구는 좀 특수한 도구들을 사용한 연구인데, 이 연구의 결론부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까지 같이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초음파 세척기나 오존, 염소 세척 같은 걸 이용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서 초음파 세척기를 제가 빨간 표시를 해드린 게,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곰팡이까지 줄이는 데는 초음파 세척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좀 화려하게 없애겠다 하면은 초음파 세척기 쓰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물은 당연히 살균 효과나 곰팡이를 제거한 효과는 없겠죠. 그리고 오히려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미생물이 번식할 수도 있으니까 안 좋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이상한 기계를 써서 세척을 하면 혹시 영양가가 많이 파괴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텐데, 다행히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 C나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세척법을 달리했다고 해서 크게 막 감소하거나 그러진 않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인데, 네,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으로 이런 걸 세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초음파 세척기를 하나 구비해 놓고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가정에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정용 제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정용 제품으로도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좀 내가 조금 더 꼼꼼하고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쓰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복잡하게 막 레시피를 만들어서 씻는 물, 세척물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들을 보니까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레몬을 탄다거나 뭐 식초를 탄다거나 뭐 쌀뜨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 물에 그냥 일반 물을 활용해서 농약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것보다 아주 엄청나게 더 효과적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귀찮으면 안 해도 될 그런 수준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조금은 더 많이 녹아 나온다. 조금은 더 세척 효과가 있다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의외로 쌀뜨물이 농약만 봤을 때는 쌀뜨물이 제일 우수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쌀뜨물을 쓰는 게 제일 우수하게 나왔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세균을 죽인다거나 뭐 곰팡이를 죽인다거나 할 때는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곰팡이 독소 방송에서도 구연산을 활용해서 곰팡이 독소 죽이는 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식초 같은 걸 그래서 잘 활용해도 세균이나 살균 효과나 어떤 곰팡이 제거 효과를 같이 노릴 수 있으니까 쌀뜨물에다 식초 조금 섞으면 도움이 되겠죠. 뭐 구연산도 추가로 더 섞을 수도 있겠고 네, 그렇게 뭐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귀찮으면 역시나 이런 걸 안 해도 아주 큰 차이는 없다. 그 정도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연구는 왜 가져왔냐면은 역시나 같은 결론인데 큰 차이 없다라는 이제 다른 뭐 나만의 레시피를 만든다고 해서 세제액을 만든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건데 혹시나 이제 이런 과일이나 야채 세제를 쓰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상품화된 세제들이 더 세척면에서는 농약 제거 세척 효과 자체만으로는 더 괜찮게 보통 결과가 나온다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그 세제액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또 이제 농약은 제거가 됐는데 세제액은 더 묻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세제액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제품마다 다를 것 같고 저는 이 세제 쓰는 거는 왠지 좀 이렇게 권장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그건 개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근데 결론적으로 농약만 봤을 때는 더 제거가 잘 되더라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끓이면 어떠냐 이제 많이 얘기 나오죠. 끓이면은 모두의 예상대로 거의 다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농약은 끓이면 거의 다 없어진다. 그리고 일반적인 세척으로 한 절반 정도 없어진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총 정리를 드려서 저는 일반적으로 물로만 세척을 하기 때문에 물만 쓰는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가장 이제 권장드리는 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50도씨 세척법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50도씨 물을 쓰는데 물의 양이 많을수록 좋다 그랬으니까 물의 양이 많을수록 효과적이라는 걸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 10에서 20초 정도 담궈 놓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물론 좀 딱딱한 거는 2분에서 3분 정도 담근다 그랬고 그렇게 흐르는 물보다는 담궈 놓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담궈 놓고 다시 이제 흐르는 물에 좀 세척했다가 다시 또 담궈 놓고 이런 식으로 한 3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그게 이제 물을 활용한 농약 제거법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50도씨 물을 만드는 게 귀찮다 내 성품에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네 좋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찬물을 쓰시면 되고 그럴 경우는 이제 시간을 조금 늘려보세요. 50초 이상을 담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맥시멈 5분 정도까지 담궈 놓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어쨌든 똑같이 3회 정도 반복을 하시면은 가장 좋은 세척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겠다 하면은 쌀뜨물이 의외로 제일 효과적이니까 쌀뜨물 같은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추가로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문제를 제거하고 싶다면은 식초물을 조금 섞으시거나 구연산 같은 걸 타시라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면은 제가 여기서 살펴본 바 제일 좋을 것 같은 거는 일단 초음파 세척이에요. 그래서 초음파 세척을 조금 권장드릴 수 있다. 세균 곰팡이를 제거하는 걸로. 초음파 세척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그 야채 세척 문제, 과일 야채 농약을 제거하는 문제는 다 설명을 드렸고 가장 완벽하게 정리를 드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시고 잘 세척해서 드시고요. 이제 혹시나 이게 또 이제 자칫하면 포비아가 될 수 있으니까 지나친 공포감이 생길까봐 제가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식약처 연구관님께서 쓰신 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잔류농약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약하고는 다르다라고 여기서 계속 주장을 해요. 결국은 무슨 차이냐면은 농도의 차이다. 잔류농약이라는 건 양이 많지 않은 거니까 일반 농약하고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식품에 잔류되어 있는 잔류농약은 일반적인 농업 환경에서 쓰는 농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리고 이런 농약들이 식물에 농약을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빗물에 쓸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하우스 농업을 하면은 아무래도 바람이나 비바람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남을 수 있다 정도는 아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식품을 구입하실 때 하우스 제품들이 농약이 조금 더 묻어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농약이라는 것도 어쨌든 다 실험을 거치고 수많은 독성 시험을 다 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품을 개발할 때 자체부터 사람한테는 해가 되지 않고 곤충에게만 해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고지고대로 믿기는 저희가 보통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씻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세척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고 그냥 괜찮아, 농약 안전하대, 먹어도 돼 하면서 막 그냥 씻지도 않고 먹고 이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세척해서 잘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좀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겠다 해서 이렇게 잘 조사까지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과일류는 특별히 이렇게 빛나잖아요. 왁스칠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왁스 제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보통 사과가 많이 그러고, 뭐 오렌지, 토마토 할 것 없이 이렇게 왁스칠을 한 과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신경을 써서 왁스 제거도 추가로 한번 과일들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왁스 제거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왁스가 도대체 얼마나 과일에 묻어있나 보려면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불리는 게 제일 좋대요. 양초도 왜 이렇게 뜨거운 데 놓으면 막 녹아 나오잖아요. 그 왁스가 나오니까 그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한번 사과를 놔보면은 이렇게 왁스 칠한 게 잘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생각보다 심각하고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을 정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왁스를 제거하자 이런 취지로 많이 이제 왁스 제거에 대해서도 강조되는 영상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과일의 대부분 한 85% 정도는 도시에 유통되는, 마트에 유통되는 과일의 한 85% 정도는 왁스칠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는 당연히 천연 왁스도 있고 합성 왁스도 있고, 둘 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FDA를 통과한 그런 먹어도 되는 식품 등급의 안전한 재료들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제거하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고 싶으시면은 당연히 껍질 벗겨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실제로 광을 내는 왁스, 과일에 있는 왁스가 복통, 설사를 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봐도 위장관이 좀 과민하신 분들은 사과 생 껍질째 드시면은 배 안 좋고 속 안 좋으신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 경우는 너무 예민하다, 내가 아직 소화기가 예민하다 하신 분들은요, 그냥 껍질 벗겨서 드세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과일에 있는 유효 성분, 좋은 성분들은 다 껍질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마크로바이오틱이라 그래서 이렇게 껍질째 모든 것을 다 먹는, 통째로 음식을 다 먹는 그런 식이요법도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것들은 껍질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왁스칠을 많이 하니까, 네, 그게 나한테 좀 안 받는 분들은 그럼 너무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껍질을 벗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웬만한 걸로 이제 세척을 하려고 해도 한 절반은 남는다고 봐야 돼. 완전히 없애긴 어렵다.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없애긴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계속 하루 종일 빡빡 닦으면 없앨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먹기는 보통 저희가 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잘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몇 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뜨거운 물에 불려서 씻으면 더 좋은데, 뜨거운 물에 불리는 순간 과일에 있는 효소가 다 파괴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뜨거운 물 사용은 별로 추천드리진 못하겠고, 껍질째 먹어서 유효 성분을 먹겠다 하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구나 어떤 바닥에 떨어진 왁스를 벗겨내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것들을 쓰면 되는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쓰면 돼요. 일단 식초나 소주 같은 이런 알코올들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면포나 어떤 페이퍼 타워 같은 데 묻혀서 잘 빡빡 문질러서 이런 왁스를 잘 문질러서 닦아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식초물에 담궈 놓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빡빡 문질러야 될 것 같아요. 왁스 자체를. 네, 면포 같은 걸로. 네, 이런 식으로 좀 빡빡 문질러서 없애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될 것 같아요. 과일은 그러니까 세척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농약을 제거하는 세척 과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왁스를 제거하는 세척 과정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 문질러서 한번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야채 세척하고 똑같이 미지근한 물에 담궈서 그렇게 한 3차례 정도 반복 세척을 해주시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정확한 이런 세척법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지켜주시는 선에서는 그래도 이제 식이요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좀 이런 거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이제 제가 좀 식소재를 이용한 이런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노파심이 들어서 한번 먼저 이 방송을 그래서 먼저 방송을 드렸고요. 네,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또 다음엔 더 좋은 방송으로 또 한번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